자, 두 번째 실습인데요. 4.9 섹션에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REST API 인테그레이션 하는 4.9.2 실습인데요. 이것도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크기. 네, 조금 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총 6개의 파트가 있어서 첫 번째 파트는 항상 다른 실습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 데바스크 띄우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맵 퀘스트 디렉션 애플리케이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함에 있어서 파트 2에서 먼저 이 그래픽화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어떤 URL을 이용을 해서 API 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응답으로서 API 스테이터스가 이 실습의 경우에 0으로 오면은 그게 successful response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워싱턴으로부터 볼티모어까지의 경로 정보가 전체 49, 뭐 이건 실시간으로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고 사용하는 연료는 얼마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각 구간별로 몇 번 도로 타고 얼마나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코드를 강사가 실습을 한번 이제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야만 데모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 보도록 하고 요 파트 2가 그런 내용이고 이제 파트 3에서는 일단 이 코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 3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그 developer.webquest.com에 가서 어떠한 내용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이 잠깐 꼬였는데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상의 정보를 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API 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각자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크로미움 브라우저 열어서 여기서 그냥 오픈 링크 in new window 해도 되고요. 네. 이걸 괜히 열었네.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게스트할트도 있고 여기 로그인을 해야 각자의 토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로그인 누르면은 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create new account에서 유저네임, 이메일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사이트에 사용자 정보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하시면 되는데 컴퍼니 뭐 이런 거 입력하는 데가 나온다면 거기는 그냥 다른 이름 써주셔도 되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스튜던트라고 해서 진행을 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제 거를 가지고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패스워드가 오래돼서 이게 맞나? 네, 맞군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금 키워볼게요. 이 사이트의 왼쪽 메인 메뉴에 보면 프로파일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매니지 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그 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전에 만든 게 있어서 그래서 요 키를 사용할 건데 요 키가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create a new key 해가지고 생성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요거를 일단 추후에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요 파트 3의 요 첫 번째 A, B, C, D, E, G 해가지고 요 나온 내용이에요. 요 키는 나중에 우리가 API 콜을 할 때 API 키로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부터 베이직 맵 퀘스트 실제로 경로 정보를
안내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 텐데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URL 리퀘스트를 MapQuest Directions API에 보낸 MapQuest Directions API가 제가 또 닫아버렸나요? 에이, 또 닫아버렸네. 방금 전에 봤던 어, 네, 이거 그냥 닫지 않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내가 정보를 출발지하고 목적지 정보를 주고 앞서 파트 2에서 보여줬던 세부 경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겠다. 그 설명을 한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VS 코드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열고 난 다음에 폴더를 어디에 포인팅을 시키냐면은 우리 랩스의 데브넷 소스 맵캐스트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폴더를 데바스크의 랩의 데브넷 소스에 여기에 모든 우리 실습 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맵 퀘스트입니다. 네. 맵 퀘스트에 실제 들어가 보면 아무 파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파일 이름을 여기서 뭐라고 했나? 이런 이름이네요. 맵 퀘스트 언더바. 네,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는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4의 스텝 1. 그렇죠? VS 코드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경로 탐색을 하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경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리퀘스트는 API 콜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내기 위한 필요한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URL library.parse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파이썬의 또 다른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받아올 여러 가지 경로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를 프로그램에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실습 지침서에서는 터미널을 하나 열어놓고 지금 이 코드를 파이썬으로 한번 실행시켜 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임포트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오류는 없을 거예요. 뭐 하지만 실습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 맵 퀘스트 그렇죠. 아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아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임포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 메인 언더바 API 출발지 정보, 목적지 정보, 그 다음에 아까 몇 차례 언급했듯이 그 맵 퀘스트 하려면은 당연히 그 API 키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키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습 지침서에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값 입력을 해볼게요. 원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습 지침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강사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조금 입력하는 속도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와 같이 진행을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입력하는 식으로 연습을 시켜야 아시겠지만 머릿속에 그게 다 박히거든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출발지 그 다음에 이 키 값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실습 지침서에 있는 키는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키였을 뿐 실제 키는 각자 자기가 이 맵퀘스트 데벨로퍼 맵퀘스트.com에서 생성한 이 커스터머 키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키니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실습 지침서에. 아까 전 시간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화면을 자꾸 이동하고 여러 가지 클릭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닫히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거를
위에서 정의한 메인 API하고 파라미터 값들, 키 값, 요거를 완성시키는 UR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바로 위에서 정의한 메인 API, 그 다음에 origin, 여기 보이죠? 형광펜 표시한 from 해가지고 origin, to 해가지고 destination, 위에서 정의한 값입니다. 키도 위에서 정의한 거죠. 그거를 아까 우리가 앞서 임포트한 두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URL 라이브러리 .parse.url encod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API 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URL로 포매팅 해주는 메소드예요, 이게. 예. 여기 나와 있는 URL lib.parse.url encode 요까지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서 네, 요 왼쪽에 이제 VS 코드에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를 또 하나 생성을 하는데 그 리퀘스트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주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리퀘스트 get 위에서 정의한 URL 값을 가지고 developers.mapquest.com에 이 URL하고 파라미터 값을 던지면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데 그거를 JSON 형식으로 해서 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JSON 언더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카피를 해서 다음번 URL 바로 다음번 문장 코드로 입력을 할게요.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죠. print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을 해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순간 your final code should look like this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두서없이 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왼쪽에서 제가 뭐 설명하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지금 오른쪽에 실습서에 나와 있는 이 코드가 파이널 코드라고 했으니 요거하고 왼쪽에서 VS 코드로 만든 거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실습 지침서대로 하자면은 URL 다음에 JSON 언더바 데이터하고는 행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거까지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기에는 똑같이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아래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 했던 내용을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봐라 라는 얘기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순식간에 왼쪽에 터미널 쪽을 보면은 엄청 복잡한 지금은 포매팅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가기 위한 경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보면 다리 건너는 거, 카운티 바꾸는 거, 뭐 터널 지나가는 거 뭐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경로 바꾸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실습서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info라는 키 값과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키가 있거든요. 이거 스테이터스 코드가 0으로 리턴이 되면은 이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실습 지침서 제일 처음에 강사가 학생들한테 데모할 때 요 출력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developers.mapquest.com에서는 API 스테이터스가 서버로부터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값을 0으로 주면은 그게 성공한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고 0이 아닌 다른 값이면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거를 방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제가 터미널에서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info, status code 0 해가지고 값이 제대로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습 지침서에서는 롬, 이태리 롬에서 이태리 프라스카티라는 곳까지 해가지고 넣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 왼쪽에 있는 VS 코드에서 워싱턴 DC를 로마로 볼티모어는 프라스카티로 바꾸면 되고 뭐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렇게 넣어도 결과는 나옵니다.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맵캐스트.com의 서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지금 너무 인간이 화면에서 이렇게 출력되는 복잡한 데이터를 음? 그 로봇가 아닌 이상 이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사람이 이해할 수 쉽게 이제 앞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런 내용의 스텝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학생들하고 실습하실 때는 파일을 잘 아시겠지만 버전 1, 버전 2 관리하듯이 이번 실습 끝나고 다음 실습할 때 파일 네임 바꿔서 뭐 두 번째 실습해라. 그래야 오류가 생기면 이전 코드 불러와서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있는데 저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같은 파일로 이름 바꾸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 실습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래요. 데모 보여준 거 보면은 지금 던져준 URL이 뭐고 서버로부터 응답이 온 게 뭔지 요거를 출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그냥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경로 정보 저렇게 빼곡하게 출력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추가한 게 여기죠. 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거는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혹시라도 리턴 키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어, 제가 조금 요 다음 스텝에서 할 때는 위에서 한 거는 두 문장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랬죠? 혹시라도 잘못 입력하면 난처하니까 그 다음에는 if JSON status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을 맞춰 보겠습니다. 카피 페이스트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하고 데스티네이션은 이전과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만든 두 번째 실습에 대한 내용을 파일을 저장을 하고 또 한번 돌려봐라. 그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까와는 달리 지금 여기 보셨나요? 이게 지금 결과거든요. 네, 제가 왼쪽 VS 코드 화면에서 지금 드래그한, 그렇죠? 앞쪽에 프린트문, 원래 프린트문은 지우고 그 URL 정보하고 API 스테이터스 코드만 출력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대체해서 한 거니까 조금 더 컴팩트해졌죠, 결과가. 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실습인데요. 또 파일을 바꿔서 지금은 정적으로 출발지가 워싱턴 DC고 목적지가 볼티모어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또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위쪽에 있는 왼쪽에 VS 코드에서 오리진하고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걸 지워야 되겠죠. 지우고 새로이 어, 여기다가 여기서는 while true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이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계속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런 내용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오리진은 입력받고 목적지 또한 입력받고 그렇게 입력받은 거를 가지고 URL을 구성을 하고 인덴트를 이제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이전 것들이
다 이와 같이 한 칸씩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설명 없이 이 부분을 이전에 작성한 프로그램의 인덴트만 조정하는 식으로 하고 while 루프 안에 orig하고 dest를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하는 식으로만 코드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는 왼쪽에 VS 코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출발지를 입력을 하라 그러죠. 저는 아이고 서울 자꾸 급하게 하려다 서울 넣고요. 인천 목적지는 인천으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세부 정보는 아직 나오는 구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이 URL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성공적으로 이 API, 리퀘스트 앤 리스폰스가 진행이 됐음을 알 수가 있고, URL 세부 정보 보면은 direction /v2 route 해가지고 키값, 아까 사용자 아이디 만들어서 생성한 키 값과 from 서울 그 다음에 ampersand to c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공백이고 이제 콤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스페셜 캐릭터로 바뀌어져서 들어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으로 to 인천 해가지고 이제 콤마 들어가고 공백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가 제대로 결과가 제대로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조금 위에서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강제로 터미네이션 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고 무한 반복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종료하려면 컨트롤 C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으면은 이 실습 예제에 보면은 Q나 quit 이런 거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해라. 라는 요 실습이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안쪽 구문에다가 좀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형광 처리를 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런 거죠. 제가 지금 왼쪽 VS 코드에서 카피 페이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그렇죠. 오리진하고 입력받은 것이 quit이나 Q라면 브레이크하라. quit, 네, 요렇게. 요거 지금 적용한 겁니다.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거나 복잡할 건 없습니다. 좀 혼동하지만 않고 차근차근 하면은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 구사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while 루프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입력하지 말고 Q나 quit을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끝내는지 확인해봐라. 그것이 바로 이 스텝 10입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JSON 뷰 내에서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 기능에는 JSON 데이터를 포매팅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턴 값으로 받은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올려준 HTTP 리퀘스트를 이 URL을 긁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요게 URL이었는데요. 카피해서 브라우저에 페이스트를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디렉터리화 되어 있는 건데 루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루트는 라우트를 얘기하는 루트가 두 개가 있어요. 라우트라는 루트하고 인포라는 루트 디렉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는 전체적으로 이 리퀘스트에 대한 상태 코드하고 뭐 카피라이트 정보가 나오는 정도고 실제 세부적인 경로 정보는 이 첫 번째 라우트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디렉터리로
제일 바깥 처음 나오는 루트 디렉토리 내에는 세션 아이디로부터 거리는 얼마인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입력한 경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레그라는 쪽의 정보에 들어가면 역시 여기서 리스트화된, 그렇죠? 이와 같이 레그에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중간에 갈림길이 나오거나 뭐 방향을 틀어야 되는 곳이 나오거나 그런 구간의 세부 경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확장을 해보면 인덱스 0번 밑에 메뉴버스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세부적인 경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뉴버에도 보면 역시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출발지, 목적지의 경로에 따라서 이 값은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상당히 많은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8개 정도가 보이네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각 구간별로 구간의 인덱스 값과 거리, 내레이티브는 예를 들어 이것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면 지금 가다가 6번 선으로 뭐 좌회전해서 19.9마일 갔어요. 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방향은 뭐 동쪽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땡겨다가 화면에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지금 실습 지침서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텝 11에서 JSON 뷰를 통해서 데이터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more feature, 조금 더 세분화한, 좀 더 유용한 정보만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맵 퀘스트 디렉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쪽에서 던져주는 정보를 화면에 좀 잘 표시해 보자. 근데 이 실습 예제에서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보다는, 이죠? 포매티드 타임, 몇 시간 걸리는지, 총 거리는 얼마인지, 거기까지 갈 때 fuel은 얼마나, 연료는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죠. 네. 이게 if 스테이터스 코드가 0일 경우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메뉴들이죠. 내가 카피가 제대로 됐는지 잠깐 그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코드가 제대로 왔다면 direction trip miles, 네, 제대로 입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아라. 네. 서울에서 인천까지만. 네, 지금 결과에 오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터스 코드는 디렉션 설치는 제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뭐가 오류가 생겼냐면 fuel used 쪽에 키에라가 나오는데 이게 키에라가 나왔어요. fuel used라는 쪽이 키에라인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fuel used라는 게 찾아지지 않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실습 지침서를 작성할 당시가 2018년, 19년 정도일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구간별로 사용되는 연료까지 리플라이를 줬는데 지금은 그 값은 없앤 모양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당연히 서버 쪽에서 주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행만 지우겠습니다. 연료 사용량만 지우고 다시 하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이중선으로 해서 요 위에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하고 URL 이렇게 나오고 이쪽 위에는 내가 입력한 것이고 요 아래 그 결과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지금 현재 시간으로 29분. 뭐 물론 서울의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그 서울 시내의 구, 동, 뭐 번지까지 입력을 해도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대략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고 제가 또 뭔가를 키를 조작을 잘못해서 튕겨졌는데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고 다음으로는 요거군요. 지금 현재 이 맥퀘스트닷컴에서 던져주는 정보는 거리는 마일 단위로 표시하는데 뭐 마일리지 미국에서야 뭐 많이 쓰지만 다른 경우에 킬로미터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마일을 킬로미터로 이제 바꿔서 쓰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는 1.61을 곱해가지고 바꾸고 있네요. 그래서 그 값도 프로그램에 이제 넣어 볼게요. 여기서는 갤런 단위로 들어가는 걸 리터로 바꾸는 것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값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돌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저기 킬로미터 변환된 것도 보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더니 지금 이와 같이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소수점 5개짜리, 소수점 10개짜리까지 출력이 되고 있으니 이거 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함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변수 값을 소수점 2번째짜리까지 출력하는 그런 거거든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중 인용 부호로 중괄호 넣고 컬런 .2f라는 거를 쓰면은 이게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 미리 그 부분을 미리 제가 여기 정리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팔싱을 해서 확인해 봐라. 한번 지금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이렇게 마일리지로 269.5918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위에서 코드를 보시면 마일리지 인쇄할 때는 요 .ef 요 형식을 쓰지 않았는데 킬로미터 변환할 때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표시하라고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스텝에서는 메뉴 리스트 내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해봐라는 건 제가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구간별로 이렇게 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이거 다 확장하면은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 경우에는 이제 8번까지 해서 총 9개의 메뉴버가 있는데 이게 전체 구간 중에 단위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세부적인 구간 정보를 좀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화면에 그게 실제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거 쓰면은 나오는 정보가 바로 이 정보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구문을 사용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실습 지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어요. 이 위에 있는 내용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 JSON 형식으로 표시된 데이터 형식 쭉 메뉴버 그 키 밸류 쌍들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 형광펜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JSON 데이터 route 그 다음에 regs
그 다음에 인덱스 0번, 그 밑에 있는 메뉴볼스 밑에 있는 리스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확인해 볼게요. 제일 바깥쪽이 라우트가 있죠. 그 다음에 레그가 있었죠. 여기 레그가 있죠. 레그 밑에는 인덱스 0번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메뉴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 각각의 each라는 거는 이 메뉴버 내에 있는 요 각각에 대해서라는 얘기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내에 있는 내러티브라는 게 요 메뉴버 내에 요 내러티브가 있었고요. 다음번 인덱스 1번에 내러티브가 있고요. 요거를 각각 다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구문이에요. 그 내러티브를 인쇄하고 또 역시 그 각각의 메뉴버 내에서 무엇을 디스턴스 값을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디스턴스는 앞에서 구했던 총 디스턴스가 아닙니다. 예, 요 구간에 각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디스턴스 바로 여기죠. 요거 요 값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61을 곱해서 마일리지를 킬로미터로 바꾸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제일 뒤쪽에 이거는 단위가 킬로미터다라는 거를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문을 한번 다시 붙여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요 구문이에요. 요 두 줄. 좀 깨끗이 보기 위해서 그 아래 이중선까지 카피해서 같이 넣습니다. 저장하고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출발지는 서울로 하고 목적지는 인천으로 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방금 입력한 for each in JSON 데이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뭐 6번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가라면 그런데 제가 지리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약간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고 뭐 여기 정확한 저기 경로 정보는 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이거를 정확한 경로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맵캐스트닷컴에 조금 더 상세한 주소 정보를 놓고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더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맵캐스트닷컴을 이용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실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침서에서는 역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가는 정보를 미국에 있는 지명을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지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스텝 6는 사용자가 당연히 인간은 입력을 이제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테이터스 코드가 0이 아닌 또 다른 스테이터스 코드가 반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저는 지금 항상 올바른 도시 이름만 입력을 해서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말이 안 되지만 볼티모어까지 가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지금 결과 보셨나요? 지금 제일 아래 이렇게 바로 나와 버리거든요. 뭔가 이거는 서울에서 볼티모어까지 세부적인 경로 정보 당연히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찾을 수 없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반환이 안 되고 URL 값만 인쇄하고 다시 뭔가를 입력하라.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while loop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출발지, 목적지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거나 입력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이 루프를 끝내고 뭔가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아래 보시면 형광 처리한 부분이에요. 에러 코드가 402번이 리턴 될 때가 있는데 이 리턴 코드는 바로 이 developersmapquest.com의 코드 값 확인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링크 따라서 간 건데 successful route call이 되면 0번이고 400번이면은 요청이 무효한 거고 401번이면 뭐 옵션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스테이터스 코드들이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사용자가 내가 입력한 값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출력이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자라는 목적으로 여기서는 402번 코드, 즉 사용자 입력이 잘못됐을 때 또는 611번 오류 코드, 611번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에 어느 한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스테이터스 코드라면은 방금 제가 올려드렸던 그 화면, 그 홈페이지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어떤 입력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라는 내용의 추가 기능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좀 넣어 볼게요. 프로그램이 대번 길어져 버리죠. 자, 왼쪽에 보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여기까지는 앞에서와 동일한 거고 여기서부터 elif 쓴 거, 그렇죠? 0번이 아닌 402번이면은 어떤 경우다, 611번은 어떤 경우다, 그 외에 다른 코드라면 코드 값을 출력해주고 그 코드는 어떠한 내용입니다라는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사용자가 보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에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트 6에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목적지를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스테이터스 코드가 601번. One or both location.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에 항목 하나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내용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저기를 입력을 하면은 402번. 사용자 입력한 것이 무효하다. 정상적인 도시 정보가 아니다. 뭐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실습이었어요. 뒤쪽에 보면은 실습이 한두 장 더 있는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방금 제가 데모 보여드렸다시피 모스크바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거, 워싱턴에서 베이징, 워싱턴에서 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입력을 계속하면서 오류 코드가 제대로 화면에 출력되는지 검증하는 그러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4장의 두 번째 실습인 REST API 실행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developermapquest.com에 리퀘스트 던져서 API 리스폰스 받는 그러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런 실습을 할 때는 나중에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저는 서울, 부산 이 정도만 큰 도시 위주로 넣지만 세부적으로 좀 동이나 지번까지 이제 입력을 하면서 경로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조금 더 조금 컴팩트하고 예쁘게 출력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는 챌린지, 도전 과제도 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실습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API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는 그러한 실습을 했습니다.